110페이지 펴봅시다. 제목 뭐고 오늘 조선의 성립부터 시작했고 초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번 시험 범위는 아마 임진왜란까지 가겠지. 맞아요. 자,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한번 보자. 일단 조선 건국의 과정. 제일 처음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된 거.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된 거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위안도해군에서 군사력을 장악해서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잡고 나면 그 사람들 내 말 듣게 하려면 뭐를 줘야 된다 했어? 돈을 주는 게 뭐야? 그렇지, 그게 과전법. 그 다음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고 다른 나라랑 다르게 수도로 옮긴다고 했지. 수도를 어디로? 사업 빈섬. 그렇죠. 한양으로 옮긴다. 수도를, 나라를 정해놓고 세워놓고 수도를 옮기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고? 한양으로 옮긴다 했다. 그러면 한양으로 간 이유는 뭐라고 했어? 서울이야. 첫 번째. 그 강이 있다. 한강 뭐야? 앞으로는 강이 있고 산이 뒤로는 산, 산이 있어서 풍수지리산. 풍수지리산 아야. 강이라고 했지. 아야. 자, 그래서 그 수도 안에 있는 사대문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노? 정몽주. 정도전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어디야? 신진사대부와 진흥무인 이성계가 손을 잡아서 조선을 세웠잖아. 그러면 이제 조선의 임금들의 각 왕들의 업적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지. 근데 고려의 왕들은요,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부터 나오노? 우리가 이성계. 태조 왕건부터 나왔잖아. 근데 이성계는 특별하게 활동이 없어.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그 아들인 태종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태종은 누구냐면, 태종 우리 드라마에서 본 적 있을 거야. 태종. 이성계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아니야. 막내는 아니고, 막내는 또 어린 아들이 있었고. 중간. 셋째, 오케이, 셋째. 네, 왕이 됐어. 사실은 그 위에 형이 왕이 된 적이 있거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 그렇죠,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자기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그러면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태종하고 세조는 피를 부르고 왕이 올라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강력한 정치를 해도 사람들이 반대를 못한다. 야, 네가 내한테 들면 나는 형도 죽였던 사람인데 죽일 거야. 나는 조카도 죽인 사람이야. 니 뭐 죽일 것 같아? 그럼 사람들 대들 수 있겠나? 그래서 뭔가 강력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태종하고 세조 되겠습니다. 자, 태종 봐봐라. 공신과 왕자들의 동그라미 사병을 격파한다. 사병 뜻이 뭐야? 사자가 죽을사. 이런 썩을 진짜. 뭐라고? 도형사. 개인 사자. 여기서 죽을 사자 그럼 죽은 병사가 이 사병이. 보인데? 그렇죠. 개인이 가진 군대를 혁파가 뜻이 뭐야? 혁파. 격파 있어요. 없앤다는 이야기야. 개인이 가진 군대를 없앤다. 왜? 왕보다 군사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개인이 가진 군대를 없앤다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도 지가 가진 개인 군대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왕자들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는데,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군사를 다 없애버려. 왜?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 태종이라고 하재. 태종이다, 태종. 그리고 봐봐라, 동그라미 칩니다. 6조 중심의 국정을 운영한다. 6조. 그러면 그 옆에 표를 봐봐. 조선의 정치기구 책을 봅시다, 형님. 책을 봅시다. 조선의 정치기구 봐봐. 자, 의정부가 있지? 네. 그러면 제일 최고는 왕이야. 그 다음 의정부 아래에 뭐가 있노? 6조가 있거든. 그러면 6조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각부 장관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의정부가 어디냐면 국무회의. 나 국무총리쯤 되겠지. 근데 봐봐. 6조에서 의견을 왕한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6조 의견이 의정부로 와서 왕한테 올까 이가 그지? 근데 6조에서 의견을 한 50개를 올렸어. 근데 의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필요 없어 다 빼고 왕한테는 한 5개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왕은 그 50몇 개를 안 하면 오르나? 6조에서 60개를 올렸는데 의정부에서 카트 시켜버렸어. 올라온 거는 몇 개 올랐는데? 한 6개 올랐어. 그럼 나머지 90%는 왕이 모르잖아. 근데 왕이 들었더라면 그걸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의정부에서 이미 통과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면 자,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뭐 힘이 센 왕은 어떻게 하겠어? 야, 저 밑에서 내한테 바로 보고 해. 6조에서 바로 내한테 의견을 올리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6조에서 의견을 직접 올려. 6조 직계제. 자, 6조에서 의견을 직접 올린다. 왕이 밑에 모든 거를 다 알고 싶고 신하들한테 권력을 안 주는 거지. 누구였겠노? 그 임금이? 태종하고 세조. 좀 센 사람은 그렇게 됐나요? 이게 뭐라고? 6조 중심의 국정 운영이야. 여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정부의 힘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맞지? 그리고 동그라미 칩니다. 호패법. 호패 옆에 그림 봐봐. 호패 그림.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냐면 뭘까? 신분증이야, 신분증. 그러니까 뭐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지금은 뭐고 뭐 이래 된 요즘 어디 우리가 쓰는 뭐겠노 이게?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누가 가지고 있겠노? 16세 이상의 남자야. 남자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남자가 쓸 일이 따로 있었겠는데? 과거지. 아. 군대 문제, 군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들고 다녔던 게 이 호패다. 이제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를 위해서 썼던 게 뭐라고요? 세종 갑니다. 세종. 세종 대왕. 그렇죠. 뭐의 사람이야? 한글 만드는 그렇죠. 그걸 뭐라 부르지? 훈민정. 어디서? 무슨 집이지? 집현전에서 만들었습니다. 집현전에서.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고 그럴 정도로 그리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학자랑 같이 탐구 토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거 이름이 뭐냐면 경연이야. 경연. 경전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이야. 경연. 그래서 여기서 신하들과 왕이 자연스럽게 의견 나누고 신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신하들한테 배우고 이랬던 사람이 세종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자 봐봐. 아까 센 임금은 뭐한다 했노? 태종하고 세조는 육조 직계제라고 했지? 근데 세종하고 묶어봐봐. 성종을 묶어라. 세종과 성종을 묶어.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태종하고 세조하고는 좀 다르겠지?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아까 그 육조에다가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의견을 의정부에다 올려. 그럼 의정부에서 보고 아 이거는 왕한테 보고할까 안 할까 중간에 좀 글러. 그러고 왕한테 올려. 그럼 왕이 올라오면 그래 육조에서 그래 하기로 했으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권한을 좀 준 사람은 누구야? 의정부에 권한을 준 거지. 그거를 뭐라고? 아까는 육조에서 바로 올려있어. 이번에는 뭐라고? 의정부에서 의견을 모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여기 고등학교 가면 필수 문제고요. 한국사 문제 아주 잘 봅니다. 육조 직계제는 육조에서 직접 의견을 오니까 좀 센 임금이 하는 거야. 누구? 태종과 세조. 의정부 서사제는 신하들한테 권한을 좀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임금들 누구? 성종, 세종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자 세종 아까 태종은 형들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된 사람이라 했잖아. 그럼 세조는 왜 센 임금이냐? 조카. 난종은 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세조야. 운동이에요. 그렇죠. 단종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노? 신하들한테 권한을 안 줍니다. 그럼 뭘 했겠노? 두 개 중에서 육조 직계제지. 그리고 위에 있었던 집현전 폐지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쳐. 직전법. 직전법. 자, 전이 들어간다. 무슨 전 짜겠노? 맞죠. 그렇죠. 처음에 아까 이성계가 뭐 한다고 했노? 과전법. 이 전이 뭐라고? 토지를 준대. 자,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는 권문 세족들이 가진 땅을 몰수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데 도움을 준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줘. 맞지? 그럼 이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신진사대부가 땅을 받았잖아. 근데 나라에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 월급이 그때는 땅이었다고요. 그럼 이 과정법은 뭐냐면 지금 땅을 줬는데 과거에 관직을 지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정년퇴직해. 그리고 그 땅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관직의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땅은 있나 없나? 그럼 어떻게 되겠노? 땅이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직전법을 합니다. 직전. 이것도 전자가 무슨 전자겠노? 그렇죠. 자, 이거는 과거에 관직을 지낸 사람한테 땅을 주는 거야. 그럼 직전법은 지금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한테만 땅을 주는 거야. 그럼 이 땅을 받았던 사람들 직전법으로 바꾼다면 찬성하겠나 반대하겠나? 반대. 덤비겠지. 근데 지금 임금이 누구야? 세종. 세조. 조카도 죽였는데 네가 덤비면 내가 니를 못 죽이겠어?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의 직전법 성공적이 되는 거죠.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과전법일 때는요. 내가 땅을 받았잖아. 그럼 내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뭐 어찌 보면 연금이 나오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을 모을 필요가 있겠나? 나 죽을 때까지 이 땅 내 건데. 없어요. 그런데 직전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관직에 있을 때는 땅을 해.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국가에 반납해야 돼. 그러면 지금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노? 뭘 받아야 돼요? 물 빨아야 돼요. 그렇죠. 바짝 당겨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세금으로. 이게 너무 비리가 심해.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는 뭐 하냐면, 지어봐. 네. 누워서 들어온 소리 더 잘 들리지? 완수. 아니요. 자, 이건 뭐냐면, 관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관에서 월급을 주는 거야. 여기는 땅을 줬잖아. 그럼 여기는 땅이 아니고 뭐를 준다고? 돈이나 쌀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겠노? 맞아요. 국가가. 이거는
다 주고 영영 주고 이거는 있는 시스템만 주고 이거는 땅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월급을 주겠다는 건데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지. 네. 됐나? 조선의 토지 제도다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고려의 토지 제도는 뭐였노? 관리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전시과가 있었지. 전시과. 예, 요거는 조선은 뭐라고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은 좀 착한 임금도로입니다. 아까 세종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세종 때 한글 어디서 만든다 했지, 훈민정음? 집현정. 그거 세조가 없앴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성종이 부활시키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홍문관을 만듭니다. 성종이. 그리고 뭐라 돼있노? 동그라미 경국대전. 조선시대 최고 법전입니다.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책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중앙의 정치기구 이거 우리가 고려도 외웠잖아. 중소문화성 신목도가 외웠잖아. 그거 요거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가지고 고려는 이거였는데 조선은 이거다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예를 들면 봐봐. 조선에만 있는 제도는 의정부. 요거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신하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고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뭐 아니되옵니다 하는 장면 본 적 있나? 아니요. 그렇죠. 안 봤겠죠. 내만 봤겠죠. 우리 집에만 나오니까요. 사극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걸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앞에 조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세 명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서사제. 이 사람들이 밑에 6조의 의견을 모아서 왕에게 전달한다고. 의정부다. 그 다음에 승정원은 옆에 뭐라고 적혀있노? 자, 승정원, 의건부 묶어라. 이거 두 개가 뭐냐면 승정원과 의건부는 왕권 강화, 왕권 플러스 저거. 승정원과 의건부는 왕권 플러스. 그 다음에 너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권 마이너스.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승정원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왕의 비서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왕의 개인 비서가 아니고 비서실이 있는 거야. 비서가 한 명도 아니고 자기를 관리해주는 비서실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힘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왕이. 왕한테 비서도 아니고 비서실이 있어. 왕 대신에 일을 봐주는 사람들, 왕의 명령, 왕만 봐주는 사람들이야. 네. 그럼 힘이 있어 얘기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의건부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봤을까? 죄인을 잡아다가 주리를 들고 고문하고 하는 데 있지. 그게 의건부야. 지금으로 치면 법원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봐봐라. 법원에 대통령이 판결을 할 수 있나? 여기는 그 의건부는요 왕이 재판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왕이 죽이라 하면 죽이고 왕이 살리라 하면 살리는 데야. 그래서 승정원과 의건부가 있다는 이야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왕 마음대로 하는 거를 놔뒀겠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헌부, 사관원, 공문관. 자, 봐봐. 사헌부는 뭐라고 돼 있노? 관리 감찰이야. 이거 우리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지? 기사대. 어사대. 맞아. 어사대. 오. 어사대. 어사대 관리감찰. 조선시대 기구는 사헌부야. 그럼 오늘날의 관리감찰은 뭘까? 우리가 했어. 시험 쳤어. 네가 틀린 거. 아니야, 네가 틀린 거. 어사대. 감사원. 우와, 시험 치고 나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자, 봐봐. 고려시대 때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 오늘날의 감사원 다 공무원들 비리 조사하는 데야. 그 다음에 간무원은 간. 야, 엄마가 너한테 간섭하는 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잔소리에. 잔소리 왜 해? 바른 말. 그래서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걸 뭐라냐면 간쟁이라고 얘기한다. 사관원은 왕에게 바른 전하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또라이 임금들은 어떻게 하지?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연산군. 자기한테 반인들 의견 내면 죽여버리잖아. 그 사람들은 사관원, 간원의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원래 이 사관원은 왕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 근데 그 의견을 가지고 왕이 문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왕에게 바른 말 하는 게 뭐라고?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의 문자는 물을 문이야. 묻고 답하는 거. 왕이 뭔가를 물어보면 왕에게 답을 해주는 데야. 왕의 자문기관이 홍문관이다. 자, 다시 3, 4 뭐뭐 있다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 4를 우리가 또 들어봤는데 고려시대 때 3, 4. 고려의 3, 4는 숫자 3과 관련된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 3, 4라고 했잖아.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을 거야 진짜. 그건 3사잖아요. 3사. 그래 3, 4. 이건 3사고요. 그래 3. 걔는 3. 내가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려의 3, 4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 하나야. 조선의 3, 4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개를 3, 4라고 하는 건거라.
네. 자, 지금 봐봐라. 지금은 이번 시험 보면 고려를 안 치고 조선 칠 거야. 근데 고려가 틀린 목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자, 우리가 한국사 치고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시험 범위들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가 시험 범위야. 어떻게 할래? 섞어 놓으면. 시험 범위 아니라서 모른달래? 네. 그렇지, 망하는 거죠. 그나마 국영수 안 돼. 그나마 되는 건 한국사인데 한국상도 5등급 찍지 뭐. 네. 1등 받아야죠. 그렇죠. 말은 잘한다. 말만 잘해요. 출연시켜줄 거니. 그러니까. 자, 3부 4가는 홍문관 이 세 개를 뭐라 부른다고? 3, 4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성부는 한성 오늘날에 서울이야. 서울.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는데 춘추가는 춘자가 무슨 춘자냐면 봄춘 가을추. 자, 어른들 보고 연세 어떻게 되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 말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 말이거든요. 봄 한 번, 가을 한 번. 지났어. 몇 살이야? 한 살 먹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가 춘추관이야. 그 다음에 성균관 지금도 있습니다. 너가 여기서 다 만나면 좋겠네. 공룡관이야. 그렇죠. 그때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은 뭐였노? 국자가. 국자가. 오케이. 똑똑한데 학교 쪽은 잘하네. 자, 그래서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가 국자. 여기서 뭘 가르쳤을까? 유교죠, 유교. 조선의 기본은 유교니까요. 그래서 그 설명이 옆에 표가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민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뭐가 있었을까? 왕권 강화. 승경원 의금. 그렇죠. 승정원과 이금부, 해찬, 왕권 견제 기간 뭐가 있었을까? 모르겠죠. 헤드니 찬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석진 이걸 묶어서 뭘 한다? 3사. 3, 4. 그럼 지역 3, 4. 지역 3, 4. 고래 3, 4는 뭐라 했어? 네. 되게 그렇죠. 원이 똑똑한데. 근데 문제는 시험 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알지? 이거 틀렸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면 네가 잘할 거야. 진짜 칠 거니까 앞으로. 맞지? 그렇죠. 됐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사람? 난 알아. 민근이 듣고 있나? 난 진비 알아. 썩난다고 공부도 안 돼? 듣고 있지? 말 한마디만 해라. 어디서 상남자 코스프레 하고 있노 지금? 빨리 듣고 있지? 코스프레. 자, 갑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조직은요, 각 시대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저번 시험에는 고려에 5도에 안개를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조선은 뭐라고? 행정구역을 8도로 나눈다고 했거든? 그럼 지금과 제일 비슷한 게 이거야. 봐봐. 옆에 봐봐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다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나누노?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나눴잖아. 네.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같이 가는 게 8도야. 여기에다가 누굴 보냈냐면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거야. 뭐라고? 관찰사, 관찰사. 자, 그럼 우리도 봐봐라.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가 있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도 안에 여러 가지 부, 모, 군, 현으로 나눕니다. 행정조직은. 그러면 거기는 자,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들어섰다 이가. 그럼 항상 역사는 어떻게 한다 했지? 그 다음 나라는 망한 나라를 따라가지 않는다. 맞지? 그럼 뭐 고려는 어떻게 한다 했노?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군현의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했지. 주현에만 관리를 파견하고 속현에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고려 어떻게 됐어? 망했어. 그럼 조선은 어떻게 하겠노? 전부 다 보냅니다. 모든 군현의 관리를 파견한다. 이게 조선의 특징이다. 모든 군현의 관리를 파견한다. 그 파견하는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수령이야. 요 수령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춘향전 하나 변사또, 이몽룡, 춘향이 변사또, 각 고을의 사또를 모르지 너는. 책도 안 보고 그제. 그렇죠. 그 사람은 뭐라 부른다? 수령. 수령은 각 군현에 파견돼서 그 지역에서는 세금도 붓고 국방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하는 사람이 수령이야. 그러면 수령 말고 우리가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수령이 있으면 옆에 따라다니는 사또 옆에 이방이 있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 부르냐면 향리. 향리. 향리를 들어봤는데 우리? 고려의 속현의 실질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향리라고 했잖아. 네. 그럼 여기 조선에서 향리는 뭐냐면 고려의 향리는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근데 조선은 수령을 보좌해주는 개인 비서 같은 사람이야.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누가 더 파고 있는 거지? 수령. 아니, 향리가 고려 향리와 조선의 향리 중에서 누가? 고려 향리. 그렇죠. 고려의 향리가 더 힘이 센 거죠. 실질적인 권한은 고려 향리가 더 강하다.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유향소의 향 동그라미 쳐. 향. 이 향은 고향, 시골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중앙에서 이번에 과거에 장원급제 해갖고 내가 사또로 발령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 지역에 왔는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로 와봤어.
그럼 이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 그럼 그 지역에서 이미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있는 조합 같은 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유향소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수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수령 밑에 있는 그 향리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감시하고 또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유향소야. 지금으로 치면 지방자치가 좀 됐다는 이야기죠. 유향소는. 맞나요? 기억합니다 이거. 네. 수령, 향리, 유향소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한국사 필수 문제입니다. 요즘은 한국사에 나오는 문제가 내신에도 그대로 나온다. 자 그다음 군사조직 간다. 너 지금 몇 살이지? 14살이요. 어? 14살이요. 윤석열 나이 말고 16살. 16살 너는 지금 군대 가야 됩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세금을 꼬박꼬박 얼마씩 내면 됩니다. 조선은요 16세에서 60세 양의 남자들 군대 갑니다. 그럼 나는 지금 군대 안 갔어요. 하면 나는 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천민은 군대 안 갑니다. 우와 좋지? 군대 안 가니까. 네. 근데 천민은 군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천민 하나 죽으면 재산 손실, 살인죄가 아니야. 사람 대우 못 받고 세금 안 내는 거고 양이는 천민 위에부터 그냥 일반 백성들은 다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자들이 부패를 차고 있었잖아. 됐나요? 그리고 중앙군의 5위, 지방군은 각도의 병영 수영을 술자해서 그 뭐라 되노?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나오는데 이걸 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이 수군절도사로 파견되었다 말 들어봤지? 있었습니다. 봉수대 맞나? 그 다음에 조운제도의 운 동그라미 쳐봐. 운송. 지금으로 치면 택배 같은 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싣고 가는 거야. 여권은 여관도 되고 육지교통수다. 그러니까 조운은 강을 통해서 싣고 가는 거고 여권은 육지를 이용하는 게 여권이라고 보면 된다. 그 역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2학년 때 원나라 할 때 했습니다. 원나라에서 영토가 넓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노? 가게 역참을 해서 가서 말을 갈아타고 쉬었다 가고 하는 데라 있잖아. 생각해봐. 서울에서 탄 말을 타고 서울에 그 말을 부산까지 가면 말이 지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서울에서 한 대전쯤 말을 쉬고 바꿔서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뭐라 부른다고? 역원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원제도 중에서 역참을 설치했다는 거죠.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흔들리잖아 지금. 빅스비 스탑. 아, 야! 편집 못하겠네 진짜.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봐봐라. 자, 너가 만약에 조선에 태어났어? 그럼 제일 처음 한을 처음 따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노? 누르왕. 그래, 어디서 배워야 되겠노? 서당. 그렇죠, 서당. 고등교육기관 서당이야.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자, 그 다음 중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야? 애성. 예? 서당에서 기초로 배웠어. 중고등학교 어디 학당. 갈 거야? 사부학당을 갑니다. 뭐야? 많이 적혀있어요. 아, 그랬구나. 아주 안 봤어, 저 지금. 사부학당을 가는데, 근데, 진짜 안 니는, 봤어, 진짜. 니는 근데 창원에 살면 사부학당을 갈 수 없어. 수도권에는 사부학당을 가는데, 창원 애들 어디 간다고? 향교를 갑니다, 향교. 우리 저기 향교 있잖아. 향교를 가야 되고, 자, 그 길을 마치고 시험을 쳐. 그럼 어디를 갈까? 서울대를 가야 되겠네. 이야. 성균관을 갑니다, 성균관. 아. 그래서 성균관을 졸업하면서 시험 치면 이제 관직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다시, 지방에서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서당, 향교, 나중에 성균관을 갈 거야. 근데 서울에 태어나면 서당, 사부학당, 성균관을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배울까? 기본적으로 유교교육을 배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는 기술지 갈 거예요.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어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데서 배우고 천문학은 천문 그 각각의 관청에서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 방금 내가 뭐 해야 된다 했지? 고려에도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노? 과거 시험 쳐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고려 과거 시험 시작 누구지? 시험 치서 또 까먹었어. 광종이 과거제 실시 했잖아. 그럼 고려의 과거는 문과, 작가, 승과였어. 그러면 고려는 문과, 작가, 무과가 들어갑니다. 무과. 뭐가 빠졌노? 승과. 조선. 승과. 예. 다시 간다. 고려에 승과가 빠지고 조선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무과가 들어가는데 무과는 뭐야? 칼 쓰는 거, 힘을 쓰는 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성계가 출신이 어딘데 지금? 무인이잖아, 무인. 그래서 고려는 승과가 있다 치면 조선은 무과가 있다, 무과. 그러면 생각해봐봐. 고려에는 무신들이 불만이 많았잖아. 관직에 나갈 길도 없었다, 이가. 그래서 무신들이 뭐를 일으킨다, 이노? 무신의 난을 일으킨다, 이가. 근데 여기는 생각해봐봐. 무신들도 과거 시험 치면 관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문과에서도 나갈 수 있고 무과에서도 나갈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조선은 양반이라고 하는 거라. 문반과 무반이 다 돼. 양쪽이 다 돼서 양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작가는 기술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려나 조선이나 뭐가 있다 이노. 의사, 변호사, 통역사, 뭐 약사, 한의사 이런 거 있지. 다 뭐라고? 작가 출신입니다. 기술지. 됐나요? 아 근데 고려에도 과거 음서대가 있었어. 근데 조선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생긴다고? 추천제도 청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뭐가 제일 좋다? 과거가 제일 좋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자. 중국은 그때 나라 이름이 뭐냐면 신진, 권문세족이 친원파라고 했어.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이제 명이 되는 거야, 명. 그때 명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우리가 잘 나가는 나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명을 떠받들고 챙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지? 4대. 명에 대해서는 4대 정책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조공과 책봉 갖다 바치고 그리고 명의 선지 문물을 수입하고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얻는다. 이게 명에 대해서 하는 4대 정책이야. 그 다음에 교리는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뭐 교우 관계가 좋다 이럴 때는 무슨 말이고? 악불교. 친구, 사귈 교자야.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2가지를 씁니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쓰는데 강경책은 어떻게 하는 거겠노? 세종이 4군 6진을 개척한 옆에 지도 봐봐. 여기 원래 여진이 살고 있는 데인데 이 자리를 우리 저 창원시청 로타리 가면 있는 사람 누가 있는 거게 동상에? 말 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뭘까? 이승희씨. 이런 이순신 이거 창원시청이 왜 만들었겠노? 아. 요 북면에 가면 그 사람 무덤도 이승대요.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중대요. 이거 아무도 몰랐어 진짜. 근데 초등 4학년 물으니까 뭐라는지 알아? 강개토대. 나폴레옹이라고 했습니다. 말탄 사람 나폴레옹이잖아. 그래 너는 좀 똑똑하다. 근데 이순신이 말을 탔겠어? 배를 탔지? 강개토대. 강개토대와. 만중을 발을 달렸겠죠. 광개토 대왕은. 쌤 주몽. 주몽. 김유신. 창원시청 광장에 그 말 타고 있는 동상에 있는 사람. 김유신. 아, 저번 주가 저번. 시청 한 번도 안 나와봤어. 자, 힌트. 오라미 치라. 옆에 지도 갑니다. 지도에 가서 최윤덕. 최윤덕 그렇지. 앞에 있는 4군이지. 여기를 개척한 사람이 최윤덕. 저 뒤에 육진을 한 사람이 김종서인데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창원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최윤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중학교 반내 내신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4군 위치 찌뿌라. 그 다음에 육진 보이지? 여기를 우리 땅으로 만든 사람이 최윤덕이라고. 뒤에는 김종서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세종대왕이라고요. 세종대요. 세종대왕이 봐라. 우리가 강개토대왕도 영토확장을 많이 했지. 세종대왕도 영토확장을 해갖고 이렇게 된 우리가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탈환했다 나왔지? 그러면서 그 위로까지 영토확장을 했어. 근데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진 게 이거 세종대왕 때 4군 6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됐나요? 누구라고? 최윤덕. 최윤덕. 적어도 그 정도는 기억하자. 우리 창원의 인물이라고. 창원의. 자 그러면 그래서 여진에 대해서 강경책을 써서 4군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윤덕.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이 김종서. 됐나요? 이거는 여진을 몰아낸 거기 때문에 강경책이야. 그럼 그렇게 했느냐? 아니 여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나라를 열어줍니다. 무역소를 설치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지만요, 한 2학기에 가면 이제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우면. 근데 그 전에까지 우리가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나가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써가지고 대마도 정벌 이종무 쓰시마선 대마도 정벌. 우리가 대마도 정벌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일본에 사달라해서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강경책, 회유책으로는 일본 사람이 드나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항구를 개항합니다. 됐나요? 그럼 뭐 그때도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교류를 했다. 그때 이미. 됐나요? 자, 제발 좀 중3이 상식이 있는 사람 되자. 우리 너무 창피하다 누구. 자, 시청 로따리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최윤덕. 많은 사람이라고? 최윤덕이. 잘 탔어요. 4군을 개척한 사람. 4군 6진 있는데 앞에 4군은 최윤덕, 6진은 김종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세종. 그래서 이쪽 출신이라서 지금 그게 그 동상에 있는 거라고요. 맞지?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시험은 고려와 비교해서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겁니다. 어려워. 예, 아주 고려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고려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는. 에이 하드. 자, 임진왜란님 지금 풉니다 이제. 알겠습니다.